남북철도 연결 조사에 유엔 제재 면제 조치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연내 착공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에 철도를 타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이 연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철도 공동조사의 유엔 제재 면제 인정을 두고 남북의 합의와 인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한미는 워킹그룹 회의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의 대북 제재 예외를 논의해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 결정과 미국 독자 제재의 예외 인정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임 실장은 또 동북 삼성이 한반도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에 철도를 타고 응원을 갈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의 틀에 우리의 미래를 가두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의 경제 지평을 북방 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 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일각에선 비핵화 속도에 비해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제 겨우 첫 단추를 꿰고 다 이룬 것처럼 곧 다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상상력이라기보다는 환상에 가까우며 지나친 호들갑입니다. 남북은 당초 8월쯤 철도 연결 공동조사에 착수할 계획이었지만 미국의 반대로 늦어졌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자,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경제 분야 비판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 국민은 여전히 배고프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실현 가능한 성장 정책이 없으면 사이비 진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경제성장 동력 강화와 소득 양극화 해결이 부족해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정치와 정책은 결과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 수석은 경제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도 4개 분야 31개 국정과제 성과를 일일이 나열했습니다. 조 수석은 이러한 성과에도 국민은 여전히 배고프다며 내년 가시적 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호시우보, 즉 호랑이 눈으로 지켜보며 소처럼 우직하게 걷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조 수석은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한 지난 22일엔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만의 정부가 아니라는 글도 썼습니다. 정책실 업무를 민정수석이 언급하는 게 적절하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 수석은 소관 업무이자 논란의 대상인 이른바 사법 적폐청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성장을 촉진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분배를 얘기해야 한다며 실현 가능한 성장 정책이 없는 진보는 사이비 진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프랑스 정부의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지난 주말에 이어 2차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과격 시위로 지난 주말에는 사망자까지 발생했는데 이번에도 화염병과 물대포, 최루가스가 등장했습니다. 유지연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 개선문 주변에 최루가스가 피어오르고 경찰들이 주변을 빼곡히 에워쌌습니다. 시위대 일부가 텐트와 자전거 등 집기들을 불태우고 화염병을 던지면서 과격한 양상을 보이자 경찰도 물대포와 최루가스로 진압하며 곳곳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Je me suis fait agresser par les forces de l'ordre. Ils n'avaient qu'une seule envie, c'est en découdre. 일명 노란조끼 시위대가 주말을 맞아 2차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부 추산 전국에서 10만여 명, 파리에서만 만여 명이 참가해 35명이 체포됐습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상에 불만을 품은 시민 30만 명이 지난 주말 거리로 나선 것이 시작. 시간이 갈수록 마크롱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표출되면서 반정부 시위로 번지고 있습니다. Il nous prend tout, il nous vole tout. On paye sur tout, on est surtaxé, c'est même plus taxé, c'est surtaxé. Donc voilà. On espère que ça va faire bouger les choses. On espère. 지난 1년 동안 프랑스 정부는 경유의 유류세를 23%, 가솔린은 15%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KT는 임시 통신선을 가설을 해서 급한 대로 이 통신 기능 복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완전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무부처인 과기부도 이 아침 일찍 장관이 현장을 방문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화재 발생 만 하루 만에 KT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고객이나 특히 자영업자 분들의 보상 문제는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고객들에도 문자를 보내 거듭 사과했습니다. KT는 오늘 자정까지 통신망 90% 복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인터넷 회선은 97%, 이동전화는 63% 복구된 상태입니다. 인근 지사 등 우회 경로를 통해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게 KT 측의 설명입니다. 대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냈습니다. KT 측은 이동기지국 15대를 현장에 배치한 데 이어 추가로 30대를 더 투입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들은 결제를 위한 무선 라우터 1000대를 보급했습니다. 관련 부처들도 긴급회의를 소집해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화재 현장을 찾아 통신 3사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거는 기업들도 같이 이 근본 대책을 세워야 될 게 있다고 보거든요. 금융당국도 점검 회의를 열고 은행 ATM 복구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정부와 업계가 총동원됐지만 통신망이 완전히 복구되려면 일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한 이 지사는 검찰이 답을 정해놓지 않길 바란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13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마친 이재명 경기도지사. 혐의 소명 내용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미소를 띈 채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조사하지 않았기를 바라고.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웃어 넘겼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하겠지요.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채용을 조사해달라는 아내 변호인 측 의견에 대해서는 준용 씨가 억울하게 음해당했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변호인께서 의견서 자체에 아닐 거라고 확신한다. 다만 법률상으로는 따져볼 수밖에 없지 않냐. 검찰은 친형 강제 입원 의혹뿐만 아니라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여배우 스캔들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일인 다음 달 13일 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어제 대만에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민투표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이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 등이 부결된 건데요. 이 문재인 정부가 대만의 탈원전 정책을 롤모델로 삼았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2016년 당선 직후 아시아 최초로 탈원전을 추진한 차이잉원 총통. 하지만 지난해 여름 국토 3분의 2가 암흑이 된 초대형 정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대만 국민들은 어제 열린 국민투표에서 탈원전 폐기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2025년까지 원전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공약은 결국 사라지게 됐습니다. 차이 총통이 강조했던 동성결혼법도 결국 부결됐습니다. 민법상 동성결혼 금지 유지와 초중고교에서 성적 다양성 교육 폐지 등의 항목도 통과됐습니다. 而且像性教育这种东西，本来在他们小孩子还在小学生求学阶段，就应该要让他们有良好正确的价值观。 올림픽 등 국제대회 참가 명칭을 차이니스 타이페이 대신 대만으로 바꾸자는 안도 부결됐습니다. 지방선거에서도 차이 총통의 민진당이 야당과 무소속에 자리를 내주면서 크게 패배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참패 책임을 지고 당 주석을 사퇴하면서
2020년 재선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김미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EBS의 김정은 퍼즐, 저 캐릭터가 아주 귀엽게 표현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EBS가 역사 교구 업체와 함께 평화 시대를 여는 지도자들이라는 교육용 입체 퍼즐을 만들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이 주인공입니다. EBS는 김정은을 세계 최연소 국가 원수라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에서 1인자로 자리를 확고히 했고 세계 평화로 나가는 새로운 지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가격은 2,600원대로 인터넷 등에서 판매 중입니다. 네. 또 만들면서 공부하는 평양 퍼즐 시리즈도 있습니다. 평양의 유명 건축물을 만들어서 지도에 배치를 하는 건데요. 평양의 개선문은 김일성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세계에서 가장 큰 개선문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김정은이 방문한 마리나 베이 샌드 입체 퍼즐도 출시됐습니다. 김정은이 방문해서 야경을 지켜본 뒤에 더욱 유명해졌다고 소개했습니다. EBS와 공동 제작한 업체 측은 자연스럽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을 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첫눈을 기다렸다 탁현민 행정관과 옆에는 배현진 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많은 양의 첫눈이 오면서 탁현민 행정관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첫눈 사퇴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여름께 첫눈이 오면 탁 행정관을 놓아주겠다고 한 발언이 전해지면서 확산됐는데요. 배현진 자유한국당 비대위 대변인은 첫눈이 내리자 자신의 SNS에 첫눈이 푸짐하게 내린 오늘을 기다렸다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배 대변인은 이 정권이 한 공연 기획자의 손에 연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달라고도 했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첫눈 발언은 정색하고 한 말이 아닌데 대변인이 이를 기자들에게 알리면서 확대 해석된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좀 지켜보죠.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고가품의 뒤늦은 사과, 이 광고 기억이 나는데 돌체앤가바나 광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브랜드 돌체앤가바나가 동양인 모델이 젓가락으로 스파게티를 먹으려다가 실패하는 광고를 공개해서 동양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구매 거부 운동이 일자 창립자들이 SNS에 중국말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용서를 바란다, 중국에 빠져있다, 사랑한다고 했지만 과거에 중국은 대변 같은 나라라고 한 게 알려져서 파문은 더 커졌습니다. 어허.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모든 제품이 사라졌고 곧 중국 백화점들이 매장 폐쇄 선언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김미선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해경궁 김씨 트위터 소유주로 지목해서 고발한 이정열 변호사가 고발 대리인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긴 소송인단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강석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이정열 변호사가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면목없고 송구스럽다는 말과 함께 해경궁 김씨 사건의 고발 대리인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이 트위터에 검찰 조사 내용을 올린 것과 김희경 씨의 카카오 스토리가 스모킹건이라고 밝힌 언론 인터뷰 때문에 해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국민소송단, 일명 궁차사 대표에게 질책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궁차사 대표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분쟁 조정 신청을 하려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소송인단 3,245명의 의견이 취합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소송인이 계약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생각하는 이상 반박하지 않고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글에는 1,000건 가까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주로 궁차사에는 대표가 없다며 소송을 계속 맡아달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묵시적으로라도 해임 통보를 받은 이상 업무를 계속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궁차사와 함께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어제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 의혹을 언급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맞서겠다는 반문 야당 선언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 지사 측은 이간질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최훈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 지사의 문준용 씨 언급에 대통령에게 맞서겠다는 반문 야당 선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 의원은 아들 문제는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라며 탈당할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하 의원에 대해 민주당의 내부 분란을 야기하기 위한 이간질의 당사자라며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억울하다 할지라도 지금쯤이면 자진 탈당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해 당내 논란은 계속됩니다. 민주당은 내일 최고위에서 이 지사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야당은 이번 기회에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준용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편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앞둔 박원순 서울시장은 고향이기도 한 부산 경남 지역을 돌며 중앙정부 기관들이 서울에서 지방에 더 가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부터 중국을 방문해 모레 리커창 중국 총리와 면담하는 등 정치 보폭을 더 키우는 모습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좀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신은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신 기자, 지금 보면은 오전까지 통신망 확보를 90% 정도 그렇습니다. 복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좀 더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렇게 발표했는데 속도가 예상보다는 더디고 있습니다. 예. KT 측은 통신구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난 본선은 아직 건드리지 못했고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복구라고 하는 것은 인근에 있는 다른 지사의 선들을 끌어다가 예. 일단 고객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걸 복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일이 되는 선들을 확인해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또 임시 방책이긴 하지만 무선 라우터 그리고 이동 기지국의 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KT 측에서 복구가 언제 된지 이런 말이 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급한 상황에 대해서 매뉴얼이 좀 있었다면 이제 언제쯤 복구가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바로 그런 걸 백업 체계라고 하는데요. 네. 사고가 난 아현지사는 백업 체계가 없었다는 게 KT의 설명입니다. 국가통신망 시설은 국영, 민영 할 것 없이 A, B, C, D 등급으로 나눕니다. 마비가 되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예를 들면 뭐 KT 본점 같은 경우가 A가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B하고 C 등급까지는 백업 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재가 난 아현지사는 D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백업 시설이 없다는 거죠. 예. 바로 이게 KT의 공식적인 설명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브리핑에서도 직접 인정을 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D등급 그 국사는 저희가 아직 백업 체계로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백업한다는 거는 굉장히 통신구를 따는 게 많은 투자가 수반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 백업 체계가 아니고 이거는 가입자별로 일일이 다 저희가 접속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백업 체계는 정상적으로 다 작동이 됐고 지금은 그 가입자별로 우리가 망을 개통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요즘 보면 이 통신망을 통해서 이제 자동 조절 장비 이런 것들이 설비가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조금 안일하게 대응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없었다는 것 자체가 좀 충격적인데요. 예. 과거 이 사고들을 봤더니 1994년에도 종로 5가에서 통신구 화재가 있었습니다. 예. 이때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어서 PC 그리고 유선 전화, 호출기 정도라고 했는데도 수도권 일대가 마비됐다 이런 기사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더 말할 나위도 없죠. 예. 경찰, 병원 같은 곳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다못해 저희 시청률 집계까지도 지금 먹통이 됐다고 하니까 그렇죠. 정말 일상생활이 마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정부도 이런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재발 방지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KT도 나름대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고요. 내일은 국회에서 상임위 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아마 이 자리에서 약간 난타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KT가 이제 보상과 관련해서 적극 보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약관에는
쓰지 못한 시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의 몇 배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전화요금 같은 경우에 월 기본 통화료와 부가 서비스 사용료 뭐 한 달에 얼마인데 몇 시간을 못 썼다면 그걸 나눠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의 6배만큼 이렇게 보상을 하도록 돼 있고요.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IPTV도 해당 시간 청구액의 3배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조건이 좀 다른데 비슷한 금액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실에 따르면 이런 기준으로 적용을 했더니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8차례 통신 장애가 발생했는데 1인당 평균 3,460원을 보상받았다고 합니다. 너무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네요. 정부하고 KT도 그래서 약관보다 많은 약관 이상의 보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신은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KT 통신고 화재 피해 여파는 오늘도 계속이 됐습니다. 자, 현장 화면은 이제 직접 보실 텐데 물건을 파는 상인, 가게를 찾는 손님들 비롯해서 모두가 좀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라진 상황,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구 중림동 상점가를 가봤습니다. 편의점도 술집도 카드를 받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붙여놨습니다. 이것저것 뭐 다 카드로 하다 보니까 핸드폰도 안 되고 뭐 지금 불편한 게 뭐 이만저만은 아닙니다. 카드 한 장을 들고 나왔는데 이렇게 카페는 물론 같은 건물 바로 옆 식당에서도 모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급하게 현금을 뽑으려 ATM 기기를 찾아보지만 한참을 두리번거려도 먹통입니다. 급하게 좀 돈을 인출해야 되는데 당황스럽죠. 2대는 뭐 꺼져 있거나 멘트가 있는데 나머지 한 대는 또 멘트는 또 없고 그냥 카드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인터넷이 안 되는 카페는 음악이 사라져 조용합니다. 손님들은 헛걸음하기 일수. 현금을 들고 다니시지가 않고 카드를 들고 다니시기 때문에 오셨다가 가셨다가 하시는 게 번거롭다. 매출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쪽은 다운됐다고 엄청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라 봐요. 한 미용실은 임시 번호까지 안내해줍니다. 인근 가구 거리도 울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통화해도 신호가 안 돼요. 신호가 안 떠져요. 수화기를 들어봐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고 카드를 긁어봐도 승인이 안 됩니다. 지금은 손님이 들어와도 제품 설명만 하지 그냥 계약금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상으로 그냥 가기로 했어요. 예상으로. 그러면 이제 통신장애 이틀째. 디지털 시대 인터넷과 카드가 먹통인 세상은 불편함 그 자체였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어제 오전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의 원인 감식과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통신장애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일주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관계 당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최수용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화재에 대한 합동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 감식이 한창입니다. KT 건물 지하 통신구에 난 불은 발생 10시간 만인 어제 저녁 9시 반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화재로 전화선 16만 8천 회선과 광케이블 220세트가 타면서 서울 중서부와 경기 고양시 일대가 통신장애를 겪고 있는데요. KT는 밤새 이동기지국을 설치하고 통신선을 우회하는 등의 임시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황창규 KT 회장은 오늘 오전 사과문을 내고 오늘 오전 11시쯤까지 이동전화는 53%, 인터넷 회선은 77%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객에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 대한 적극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통신 서비스를 완전히 복구하는 데는 일주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이부에서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어제 서울에는 첫눈으로는 1981년 이후 가장 큰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은 추위가 한결 누그러질 전망이지만 중국발 스모그가 몰려오면서 초미세먼지는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한방눈이 서울 하늘을 뒤덮습니다. 순식간에 눈밭으로 돌변한 길이에서 차량은 맥없이 미끄러졌고 거리의 시민들도 눈길에 넘어질까 종종 걸음칩니다.
서울은 어제 평년보다 사흘 늦게 첫눈이 내렸지만 적설량은 8.8cm로 1981년 이후 첫눈으로는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2도, 철원 영하 2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내린 눈이 얼어 중부 내륙, 강원 산지 등 미끄러운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전국의 낮 기온이 서울 11도, 부산 14도로 오르면서 추위는 한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아 경기 북부와 충청, 남부 일부 지역은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오늘은 대기 정체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된 데다 서풍을 타고 중국발 오염물질까지 강하게 유입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인천, 경기 남부, 충청, 남부 일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기업들의 연말 사회 공헌 활동이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연탄 나르기나 김장 담그기 같은 전통적인 활동도 좋지만 평소 본업을 살린 활동으로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60대 여성들이 임대 아파트에 사는 서금순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안녕하세요. 하루 4시간 일주일에 3번씩 이렇게 홀로 사는 할머니를 대신해 집안일을 하고 말동무가 되어줍니다. 5달째 할머니와 만나면서 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그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그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서 그 돌봄 서비스를 함으로써 그 생활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를 돌보는 이 두 여성 역시 주변 임대 아파트에 삽니다. 임대 아파트를 건설 관리하는 LH공사는 올해부터 입주민들을 돌봄 사원으로 우선 채용했습니다. 독거노인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임대 아파트 저소득층에겐 매달 80만 원씩 임금 소득을 챙겨줄 수 있습니다. 또 어른들한테 또 봉사하는 차원이면서 또 급여도 받고 시간도 내가 또 충분히 또 활용할 수 있고 너무 일석삼조로 너무 좋더라고요. 초대형 정수기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연말마다 하던 연탄 배달, 배추김치 나눔 행사 대신 동치미 7천여 통을 담가 다문화 가정에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생각했습니다. 정수기 회사란 특성을 살린 겁니다. 13,000분의 같이 가족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주신 거거든요. 배려와 나눔이란 본래 목적에 기업 본업이 접목되면서 사회공헌 활동도 점차 진화합니다. TV조선 지선우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해서 당사자로 지목된 남성이 본인이 아니라며 경찰에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포자 검거의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영상 출처에 대한 괴담만 무성한 상황입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최근 골프장 동영상이라는 키워드가 포털 사이트 검색어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해당 영상 공유를 요청하는 글도 보입니다. 얼마 전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한 골프장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이 유포됐습니다. 음란 영상과 함께 남성과 여성의 프로필이 전달됐는데 영상 속 남성으로 지목된 사람은 한 금융회사의 전직 임원 A씨였습니다. A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지난 19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지만 최초 유포자는 아직까지 특정짓지 못했습니다. 영상 유포 시점이 오래돼 SNS 압수수색을 통한 유포자 추적도 무의미해지면서 해당 영상에 대한 소문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일본에서 제작된 상업적 성인 영상이라는 말부터 영상 속 남성이 중국어를 한다는 말이 돌아 중국에서 촬영된 것이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영상을 지인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무차별적인 영상 유포를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KT 아이언지사 화재가 완전 진화됐지만 이 통신 장애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완전 복구까지 일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서 카드 결제, 인터넷 거래가 중단이 됐고 촌각을 다투는 경찰과 병원망도 먹통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모든 시민들이 놀란 것은 이런 화재에도 재난 수준으로 일상이 마비될 수 있구나, 이런 거였습니다. 자, 돌이켜보면요, 과거에도 이 통신고 화재는 대부분 통신 재난으로 이어졌었습니다. 자, 오늘 뉴스7, 광케이블이 밀집된 통신구에 왜 소화기만 비치가 된 건지, 사고의 속수무책인 이 지하통신구,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화재 원인에 대한 감식 상황부터 살펴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방진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건물 지하로 들어갑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침 10시 30분부터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현장을 감식했습니다. 감식 결과 통신구 79m 구간이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발화점으로 추정되는 곳 같은 그런 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내일 정밀검사 때. 불이 꺼진 어젯밤부터는 복구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화재가 난 지하 통신구에는 불에 탄 전화선과 광케이블이 어지럽게 엉켜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망가진 통신망을 대신할 임시 선로를 설치하는 작업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화재 당시 당직 근무자 2명이 있었고 통신구 안에 소화기도 배치돼 있었지만 발화 지점이 지하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은 불가능했습니다. 통신구에는 스프링클러도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나 KT 측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신국사가 아니고 통신관로입니다. 그건 소방법에 여기에는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소방법. KT 측은 시민 피해가 컸던 만큼 통신시설 전반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어제 통신 대란을 부른 KT빌딩의 화재는 진압 10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통신망 복구에는 며칠 더 걸릴 것으로 보여서 시민들의 불편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의 난불이 완전히 꺼진 건 화재 10시간 만이었습니다. 소방관 208명과 장비 60대가 투입돼 진화에 나섰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화재 발생 지점이 KT 건물 지하 통신구 맨홀 아래라 소방관들이 직접 진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어제 화재로 아현지사 회선을 이용하는 서울 5개 구와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엔 통신장애가 발생했습니다. KT의 유선전화와 인터넷, 이동전화 서비스까지 모두 먹통이 됐습니다. 저도 무슨 일이 있나 체크해 보려니까 아예 모든 게 인터넷, 전화 그런 게 먹통이었고 중요한 연락을 좀 많이 못 하고 있어요. 통신망이 멈추면서 카드 단말기도 덩달아 작동을 멈췄습니다. 주말 대목을 놓친 상인들에게선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카드 결제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손님들 그냥 가신 분들도 있었고요. 겨울이고 하니까 매출이 딱 주말에 나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딱 이렇게 사고가 터져버려가지고. 특히 이동통신보다 유선회선 복구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입니다. 불에 녹아내린 설비를 직접 교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통신구에서 연기가 다 빠지고 우리 통신 엔지니어가 진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도 빠른 복구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 결제 혼선이나 통신장애는 앞으로도 며칠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미국의 연중 최대 쇼핑 성수기인 블랙 프라이데이에 온라인 판매가 24%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인기 품목으로 떠오르면서 판매액이 최초로 2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쇼핑몰의 문이 열리자 매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사람들. 쌓여있는 상품에 돌진해 손에 잡히는 대로 집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은 미국의 쇼핑몰 풍경입니다. Last year I spent around $300, but this year I'm planning to spend a lot because I get a lot more families to prepare stuff for and to do stuff for, so yeah. 그런데 올해는 온라인 판매가 더욱 인기를 끈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은 62억 2천만 달러로 작년보다 23.6% 높아졌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판매가 작년보다 29% 늘면서
처음으로 판매액이 2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의 3분의 1은 스마트폰 판매로 이뤄진 셈입니다. 중국 등 해외에서도 구매 대행 등을 통해 온라인 주문이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我慢慢的觉得海购平台好像比代购的价格甚至更便宜，但是海购平台它有给我正品保证。 업계는 이번 쇼핑 붐이 오는 26일 온라인 할인 행사인 사이버 먼데이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대만 지방선거에서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민주진보당이 참패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당 주석 자리를 사퇴했습니다. 대만의 올림픽 명 변경을 묻는 이 국민투표에서도 다수가 현상 유지를 택했습니다. 유지연 기자입니다. 어제 대만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이 참패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시장과 시의원, 기초단체장 등 1000여 명이 선발되는데 특히 민진당은 6대 직할시 시장 선거에서 2곳만 승리를 거뒀고 나머지는 야당인 국민당과 무소속 후보 등의 자리를 내줬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선거 참패를 책임지고 당 주석 자리를 사퇴했습니다. 今天民主给我们上了一课。 我们就应该要虚心的接受人民更高的要求。 이번 선거는 2016년 차이잉원 집권 후 최초의 전국 단위 선거여서 여당의 탈중국화 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러나 민진당의 참패로 탈중국화 정책 추진의 제동은 물론 차이잉원의 2020년 재선에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两种意识始终存在吧，就始终存在，还需要时间去把他们拉回来，需要时间，但是我觉得结果是很明确的，一定能回来。 실제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올림픽 등 국제대회 참가 명칭을 차이니즈 타이페이라는 현재 이름 대신 대만으로 바꾸자는 안도 부결됐습니다. 대만 유권자들이 선수들의 출전권 박탈 등을 염려한 데다 탈중국화 정책에도 피로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관심을 모았던 동성결혼 허용 여부 역시 무산됐고 탈원전 정책도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시간에 걸친 장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장시간의 조사에도 이 지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지지자들을 찾아서 격려하는 여유로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13시간의 검찰 조사를 마친 이재명 경기지사가 옅은 미소를 띤 채 검찰청사를 나섭니다. 우리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조사하지 않았기를 바라고. 혐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폭설에 의한 안전사고 등을 언급하며 도정에 충실하겠다는 대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SNS에 문준영 씨... 잠깐만 마저 얘기합시다. 네. 오늘 아침에 오는 길에 눈이 내리고 날씨가 추워서 안전사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친형 강제 입원 등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시절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보건소장 등 직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또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지만 6.13 지방선거에서 이를 부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귀가 중 지지자들을 찾아 격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지사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우리 테니스의 간판 정연이 일본 테니스 간판 니시코리 K와의 친선 이벤트 경기에 기분 좋게 승리했습니다. 두 선수는 재치 만점의 샷을 선보이면서 팬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한치 양보도 없이 랠리를 펼치는 정연과 니시코리 K. 정연이 백핸드 스트로크로 니시코리를 압박하면서 점수를 따냅니다. 동일본 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자선 경기인 만큼 승부를 떠난 재치 만점 샷들도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타이브레이크 접전 끝에 정연의 기분 좋은 승리. Always happy to play against K and on and off court he's really nice guy. 복식에선 정연과 올해 US 여자 오픈 우승자인 일본 테니스 여제 오사카 나오미가 실전에 가까운 랠리 대결을 펼쳐 팬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베트남에선 박항서 열풍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골잔치를 펼친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3대0으로 꺾고 스즈키컵 4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번 대회 유일한 무실점 행진을 이끌고 있는 박항서 감독. 10년 만에 베트남 우승을 위한 4강전은 다음 달 초 시작됩니다. 여성폭력 반대 캠페인으로 붉은 물감을 묻히고 나온 호날두. 좋은 행동은 멋진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반 28분 피아니치의 프리킥을 왼발로 밀어넣으며 시즌 9호 골에 성공. 어느덧 세리에 A 득점 공동선두에 올랐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번화가에는 보통 최신 유행이 모여있기 마련이죠. 요즘에는 전통적인 것에 현대적인 감각을 입힌 공간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이루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한옥 내부지만 석가래부터 장식장, 조그만 반상기까지 모두 오칠로 거듭난 가구입니다. 방부작용도 하고 방독도 하고 전자파도 막아주고 몸에 많이 좋죠. 5,000년, 만년 뭐 오랫동안 있다는 거는 왜 그랬을까요? 장점이 많다는 거예요. 장점이. 북촌에 위치한 전시 공간인 이곳은 예약제로 식사를 제공하는데 하얀 보자기에 싼 운수저 그리고 독상이 나오면서 입소문을 탔습니다. 새로 오면서 옛날엔 이렇게 전통받는 의미로 사람들이 살았구나라는 것도 느껴지면서 뭔가 전통이 색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전통이 빛나는 곳은 또 있습니다. 이제는 보기 힘든 자개장롱이 곳곳에 배치된 미용실입니다. 과거의 물건을 그대로 보존한 외국 가게들을 본 뒤 전국을 수소문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한국에 가면 뭔가 따라하는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오래 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복고를 넘어 우리 것을 되찾는 트렌드. 어느새 전통이 최신 유행이 됐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종교적 이미지가 더 강하지만 알고 보면 세계적인 스타트업 강국입니다. 그 기반에는 후츠파 정신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특유의 문화가 있다는데요. 이제는 창업 성지가 된 이스라엘을 박경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마우르 씨. 브라질 출신이지만 뿌리를 찾아 이스라엘로 건너와 스타트업을 차렸습니다. 박테리아를 이용한 음식물의 부패 방지를 연구 중인데 내년도 본격적인 상용화를 눈앞에 뒀습니다. Bottle of juice which has an expired date for 2 months from now, they don't feel a good taste because the bacteria has developed there. So that's what we found, a solution for that problem. 호드 씨는 군 복무 시절 의료용 대마를 연구하며 관심이 커졌습니다. 재대 뒤 이스라엘 정부와 학교의 지원 속에서 의료용 대마 분야의 세계적 석학 루미르 교수를 영입해 스타트업을 세웠습니다. I think that really the forefront of cannabis research has been done here, and we believe that again we are very lucky to open our lab here.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인 특유의 후츠파 정신은 이스라엘 스타트업들의 원동력입니다. So when the chutz becomes a good heart, sometimes it's brusque, sometimes it's difficult, there also comes an ability to really get up there and build a business. 정부 역시 지원 정책 수립에 힘쓰고 투자기관들 역시 투자를 꺼리지 않으며 스타트업 창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해마다 1,500개의 스타트업들이 생겨나는 중동의 실리콘밸리 이스라엘. 후츠파 정신으로 무장한 이스라엘인들의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텔아비브에서 TV조선 박경준입니다.